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는 시가 있죠. 네. 껍데기는 가라. 정치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국민 주권 정부 아직 확정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재명 정부 일단 아직까지는 첫 인선이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 어제 한번 다뤘었고 그 이후에 정책실장장 경제부총리 뭐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자리들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예, 오늘 일단은 대통령실 쪽에서 브리핑한 거 가장 빠르게 전해진 소식 중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 소식 중에는 일단 오늘 뭐 추가적으로 그 인선 발표는 없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끊임없이 좀 회의하고 네. 또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인선 1차라고 하면 네. 추가적인 인선 발표는 일단 오늘은 없다라고 어. 이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고요. 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뭐 비상경제 그 회의 테스크포스를 통해서 이제 경제와 관련된 방점을 찍고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못지않게 사회 통합과 우리 국내 통합 못지않게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부총리나 경제사령탑에 대한 인선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망에 올라 있는 인사들은 뭐 대부분 뭐 이제 정책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우리가 정책통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런 과거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호승 전 대통령 정책실장 그리고 이분하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둘 다 이제 행시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호승 실장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제수석 비서관 하셨고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어서 어쨌든 지금 빠르게 좀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그때 마지막까지 이호승 실장 했었죠. 그래서 이분이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을 하셨던 이호승 실장도 마찬가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은 대통령실 쪽에서도 수석 임명 포함해서 또 경제부총리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 경제부총리와 그리고 각 장관 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장관 자리들이 지금 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조직 개편 이후에 기후 에너지부 장관도 또 만든다고 일단 공언을 해놨는데 이제 그쪽 자리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 출신이 거론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뭐 이런 과거 인사들이 거론되고는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마평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는 딱 전해진 게 없어서 이게 보면 어떤 언론 보도는 이 두 분의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호승 구윤철. 네, 이호승 구윤철이 제일 많이 또 거론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뭐 김태년 의원이라든지 김영진 의원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기획재정위에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정치인 출신이면 대부분 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책실장 하셨던 분들이 일단 거론되기도 하고 이게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혼선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보안이 철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메신저로 막 이렇게 파마평, 받글 뭐 이런 거 다 오잖아요. 근데 난 그게 좀 신뢰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인사 받글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재명 정부 때에서는. 그렇죠. 또 특히 이런 시기가 되면 자가 발전들이 많잖아요.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뭐 이렇게 전망하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 정해진 거를 이렇게 얘기를 되면 제가 좀 민망해지는데 굉장히 민망하실 아니 것 뭐 같으니까. 언론에 나오는 걸 전달해 주신 거고. 맞습니다. 저는 언론에 나온 것을 전달했을 뿐이고요. 꼭 이호승 구윤철 말고도 나도 있다라고 자가 발전을 돌리고 있는 분도 몇 명 있는 것 같다. 그 중에 정치권 인사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을 하마평에 지금 언급되는 게 원고에 이 경제수석 하마평에서 이제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나와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경제 이쪽의 인사들을 잘은 모르는데 김용범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기재부 출신이긴 한데 기후 문제에 관심이 또 많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그 기재부 나가서 왜 아니 기후 에너지 분은 다들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코인 뭐 디지털 이쪽으로 또 가시기도 하고 조금 독특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기재부든 지금 그 산업통상부든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뭐 이렇게 뭔가 투자한다, 에너지를 뭐 집중한다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반기후죠. 반기후죠, 사실상. 오히려 네. 경제부처 항상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용범 뭐 전 차관이 언급되길래 아 이분은 그래도 기후에 좀 진심이신데 기재부 출신이란 어떤 그 경력도 괜찮고 그래서 어떠실까 뭐 약간 좀 그 정도의 생각들 그런데 요즘 너무 뭐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네. 대통령한테 전화 한번 하세요. 김용범 차관 네. 저 기후 문제 관심. 제가 아주 옛날 번호밖에 없어가지고 어제 네.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긴급 경제 점검 TF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실무진하고 같이 했다는데 전화번호 공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무자들한테 이제 전화. 뭐 일단 본인의 SNS나 네. 전화번호도 다 이제 알려줄 테니까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아이디어가 있고 제안이 있다면 네. 뭐 언제든 좋으니까 내 번호로 연락하고 내 SNS에다가 항상 뭔가 메시지를 남겨놔라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오픈을 네.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비상경제 태스크포스가 일단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일단 지금 죽어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또 어쨌든 뭐랄까 이 경제의 흐름을 윤석열 정부 시대에서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주 빠르게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특효약이 필요하다라는 게 중론이다 보니까요. 어떤 특효약이든지 어떤 정책이든 간에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굉장히 늦게 끝나가지고요. 네. 10시 50분인가 끝나고 그 대변인하고 비서실장하고 눈이 퀭해진 사진이 일단 보도가 됐는데 첫날부터 인질로 납치됐다고. 뭐 어쨌든 거론될 땐 좋았는데 와가지고 하루 일해 보니까 집에도 못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뭐 안가에 머무르고 바로 이제 오늘 또 업무를 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유정 대변인하고 네,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횡해가지고 예, 굉장히 퀭한 사진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계속 뭐 일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만 지금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 그렇게 움직여서 그렇겠죠. 실제 그렇게 움직여서 그렇고요. 이게 국무회의도 오늘 뭐 뒤에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만은 뭐 도시락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가짜 뉴스라고 정정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했어요. 아. 가짜 뉴스다. 네. 김밥 한 줄 먹었다. 도시락이 아니라 도시락을 아니라 먹은 게 아니다. 도시락은 뭔가 좀 더 호화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김밥 한 줄을 먹는 사진이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시간을 아껴가면서 일을 네. 하는 것이고 사실 국무회의 이야기는 저희가 한번 더 길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은 건 이전 정부의 사람들이 네. 대거 포함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실 때 좀 웃으면서 하자라고 하기도 했고 이 초반에 제가 이제 그 국무회의 주제를 할 때는 이제 행안부 쪽에서 원래 주관을 하는데 네. 그 주관한 담당한 인사가 뭔가 이제 업무적으로 익숙치 않다 보니까 네.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약간 다그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공무원의 기강을 한번 잡고 또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좀 웃으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좀 부드럽게 회의를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회의를 했고 오후 2시에는 또 안전점검 회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옷을 바꿔 입고 또 다른 영상과 사진이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이요? 이게 분신술 같이 지금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틀 지났을 뿐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뽑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효능감을 느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겠는가. 저도 오늘 보면서 그 느꼈는데 그 어쨌든 가장 필요 없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 네, 집으로 보내고 네. 나머지는 어쨌든 지금 자리에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느낌은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이날만을 기다렸다. 거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하고 싶어서 어쩔 뻔했어. 거의 막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일을 몰아서 하고 있고 그런데 사진 보면 알겠지만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무위원들한테 했잖아요. 근데 옆에 사진 보니까 뭐 이주호 앉아 있고 통일부 장관 김용호 앉아 있고 쭉 앉아 있는데 서울시장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있었고. 방통위원장 이진숙도 있고 다 맞아요. 있었어요. 이렇게 쭈루루 이제 둘러 앉았는데 아시겠지만 1시간 회의 있으면 59분 동안 떠들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네. 주변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익숙해진 그런 상황.
상태로 지난 3년이 흘렀을 텐데 59분 내내 말도 안 되는 얘기 떠들었던 대통령 얘기 듣고 뭐 메모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의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던 이 장관들이 갑자기 대통령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얼마나 좀 오늘 어색했을까?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지 조차를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회의에 임하니까 일단 뭐 누가 진행하느냐, 누가 사회를 보느냐, 뭐 브리핑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걸 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김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또 저는 인상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뭐 며칠 만에 계속 전 정부 탓을 계속 했었어요. 공개적으로. 끝까지 문재인 했죠. 정부 네. 때 뭐 그래서 그 얘기 안 나오고 있는 것도 그리고 이제 어색하지만 같이 좀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사 얘기를 좀 돌아가가지고 예. 국방부 장관 네. 이게 좀 특이했어요. 지금 문미나 약속을 했었는데 네. 국방부 장관을 실제로 이제 정신 출신을 임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민간인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이제 공약을 하신 거. 임명할 걸로 공약을 한 상태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지금 대표적인 게 안규백 의원이고요. 거의 뭐 대부분 안규백 의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미 그 대선이 끝나기 전에 무섭게 이미 장관 수업, 장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안규백 안규백 의원이 이제 모처에서 뭐 어떤 그 장관 청문회를 대비한 일정 부분 준비랄까요? 이제 여러 인사들과 함께 뭐 회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노출이 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안규백이 뭐 안보통으로 통하고 있는 상황이니 네. 당연히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네, 이런 관점도 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모두 한번 지웠던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과거에 뭔가 영상을 다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또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이 영상을 왜 내렸지? 혹시나 인사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증거를 없앤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두 시간 안에 영상이 또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다 안규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얘기도 거론됩니다만은 일단 지금 안규백 의원뿐만 아니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이분은 이제 밀떡으로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밀리터리 덕후여가지고 이름이 삼선 의원을 지내셨는데 뭐 국회의원 시절에 정보위도 있었고 국방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또 이제 여러 주변에게 국방부 장관에 대한 뭐 어떤 의사 표시를 일부 간접적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해군 참모총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던 황기철 전 참모총장이 기억나실 거예요. 해군 참모총장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또 거론되고 있고 사선의 민홍철 의원도 거론되는데 뭐 이건 다 언론 보도의 내용이고요. 저도 제가 뭐 아무튼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들은 바로는 안규백 의원이 제일 거론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자리는 몰라도 문민화하겠다, 국방부 문민화하겠다고 공약을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을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다른 자리는 확정을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 내용상 1960년에 한번 아무튼 비군인 출신이 한 번 딱 국방부 장관을 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실 쪽에서 나온 얘기를 하나만 또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문민화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 장관인데 예비역 장성 출신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예비역이 된 기간이 어느 정도 또 오래됐으면 사실 문민화라고도 봐도 된다. 이런 얘기를 일부 또 인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꼭 안규백으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또 이제 메시지가 돼버리니까 또 이런 차원에서 약간의 또 이제 예측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많긴 하네요. 비서실장도 그렇고 대변인도 그렇고. 근데 관련해서 뭐. 그 역대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군에 대해서 국민들은 트라우마가 생긴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재발한 거고 젊은 세대들은 이 군에 대해서 뭐 과거 뭐 광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이번에 제대로 이제 또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문민화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서울경제인가 기사에서 60년대부터 국방장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쭉 그 표로 그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대 한 50여 명, 60년대부터 했으니까 뭐 박정희 쿠데타 시절이니까 웬만하면 다 이제 군인들이 해먹었죠. 당시에 해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근데 역대 50명 국방부 장관 중에 아주 초반에 민간인 출신은 한 5명 정도고 네. 다들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절반 이상이 육사 출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 보면서 이제 내란 사태 때 연루됐던 사람들이 다 육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육사를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견도 피력한 바가 있었는데 육사를 또 피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내란의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굉장히 깜짝 인사라고 할 만큼 문민화를 좀 이루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안규백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보좌관이 제가 아는 선배였어요. 그래가지고 꽤 오래 전에 갔는데 국방위래요. 그리고 5년 뒤쯤에 다시 그 방에 갔는데 아직도 국방위래요. 그래서 국방위만 계속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이분이. 그래서 오래 하셨구나. 네, 굉장히 오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란 사태 때 지나가는 군인들하고 서로 눈 마주치고 서로 알고 뭐 이런 사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차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장성 출신을 쓰든 아니면 국방부 차관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제 군에 익숙한 사람을 쓸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뭐 이번에 내란 사태 이후에 일단 뽑힌 대통령이 문민화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일부 뭐 대통령실 인사가 예비역 장성 언제 예비역이 됐고 뭐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야 이걸 민간인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는 민간인 출신 장관이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만 뭐 강하게 공약을 했던 것이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이제 뭐 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군 내부에 있는 뭐 인사나 재정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군에 익숙한 사람을 쓰는 게 맞고 상징적으로라도 저는 이번만큼은 좀 문민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 예, 검찰도 마찬가지로 보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주제 넘어가 볼게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